본 영상은 국립광주과학관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. 지금 제 앞에는 몇 가지의 간단한 실험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와 고온 풍선을 준비했습니다. 이 삼각 플라스크 속에 마그네슘들을 묽은 염산과 반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? 대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와! 지금도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. 묽은 염산 속에는 정말로 많은 수소 이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, 이 이온들이 마그네슘 금속 표면으로부터 금속을 산화시키면서, 즉 금속의 전자를 빼앗아오면서 자신은 수소 기체가 되고 격렬한 산화 반응이 바로 일어났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격렬한 산화 반응 때문에 이 플라스크는 매우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. 이미 이온화 경향성과 산화라는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이고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 기체가 반응하게 된 것인지를 매우 쉽게 알 수 있었지만, 대체 이 수소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? 수소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16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생물학자이자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입니다. 그는 앞선 영상을 통해 행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을 연구하던 중 금속에 산성 물질을 넣는 실험을 행한 적이 있었는데, 바로 이때 산성 물질로부터 금속이 공격을 받으면 무언가 알 수 없는 기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라켈수스는 이 기포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. 식물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기체인 일산화탄소,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이 기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. 그러나 이로부터 약 200여 년이 흐르고 난 1766년, 연소를 연구하던 어느 한 자연 철학자에 의해서 이 기체는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. 이 자연 철학자가 바로 플로지스톤설을 주장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자연 철학자 헨리 캐번디시입니다. 캐번디시는 산성 물질에 닿은 금속에서 발생하는 이 기포를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. 그는 이 기체가 어떠한 색을 띠고 있는지, 향은 무엇인지 등 오감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죠. 일단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 기체는 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군요. 그렇다면 냄새는 어떨까요? 항상 냄새를 맡을 때는 간접적으로 맡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. 이처럼 새로 발견된 이 기체는 무색, 무취, 그리고 무미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.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수소 기체는 불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된 실험을 재현함으로써 이 기체가 독특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원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연 철학자에 의해서 드디어 이 기체는 이름 붙여지게 되는데요. 그 자연 철학자가 바로 앙투앙 로랑 드 라바즈에입니다. 라바즈에는 앞서 진행되었던 캐번디시의 실험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1776년 월타이어에 의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인 실험을 통해 모인 기체를 연소시키면 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게 되었고, 이 검증을 통해 물을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원소라는 의미에서 하이드로를 제너레이트하는 원소, 하이드로젠, 즉 물을 만드는 원소라는 의미의 이름인 수소로 명명하게 되었고, 이후 정말로 많은 영역, 많은 과학 분야에서 수소는 하나의 놀라운 발견의 방아쇠로서 작용하게 됩니다. 돌턴의 원자설 이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생각할 무렵, 스위스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한 사람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요한 발머에 의해 발견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예고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기도, 수소 원자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인 선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 은하의 분포는 물론 마젤란 성운의 발견, 퀘이사의 발견, 그리고 그 퀘이사 속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 밝혀진 우리의 우주의 중수소의 비율을 계산해낼 수 있음을 통해 너무나 장대하고 웅장한 우주의 비밀을 풀어헤치는 단서가 되기도 하면서 현대과학의 최첨단 분야에서 멋지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소라고 하는 가장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원소인 것입니다.
이와 같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다방면으로 이용되고 분석되면서 수소는 지구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낱낱이 파헤쳐진 원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속속들이 파헤쳐졌기 때문이었을까요? 이 수소와 공학적 지식을 적절히 접목시키면 이 수소는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공간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.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? 먼저 앞선 에너지 영상에서도 소개되었던 형태인 연료전지 방식을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생산에 수소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강력한 친화력을 이용하여 두 기체 사이에 존재하는 전해질을 통해 이온을, 그리고 도선을 통해 전자를 교환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과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연료전지 방식의 핵심이죠.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들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LPG 연료자동차와 비슷한 모습의 연료통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소는 오른쪽으로, 그리고 외부로부터 흡입된 대기 중 산소는 왼쪽으로 공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공급된 두 기체는 연료전지 스택 속에서 반응함과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기가 차량의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. 재미있는 점은 차량 앞쪽에 고압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. 이 플러그를 통해 자가 발전기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장치로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한 점이었습니다. 수소 연료를 사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매력은 역시 탄화수소의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은 반응에 참여한 뒤 생성된 물이 전부이죠.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연료임에는 틀림없겠죠. 다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에너지의 후보이자 영화 아이언맨에서도 등장했던 궁극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 에너지의 핵심 원료로서 수소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매시간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소와 수소가 만나 헬륨이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, 핵융합 에너지를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, 이 기술이 성공하게 될 경우 핵분열 에너지의 가장 커다란 염려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 폭발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운 핵융합 발전소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이뤄낼 수 있게 될 것이며, 나아가 인류는 에너지 고갈 문제에서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중심에 수소가 콕 숨어 있다는 점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과학기술에서 핫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매우 고마운 원소인 수소. 이러한 수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정부는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. 청정 무한에너지인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로드맵이지요. 2025년까지 연간 10만 대의 수소차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그 가격 또한 현재의 내연기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. 또한 운영 보조금 신설을 검토하여 수소 충전소의 자립을 위한 꾸준한 지원, 관련 규제 완화 및 주요 도심 거점의 충전소 구축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마지막으로 수소경제의 핵심 내용이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수소의 저장, 운송을 위해 고압기체, 액체, 액상고체 등 저장 방식을 다양화, 효율화시키고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 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등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.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다가올 청정 대한민국의 미래,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 과학쿠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